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이미 보도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HLB를 통해서, HLB 블로그를 통해서 리버캄넬리즘압의 실사, CMC 실사가 완료가 이미 됐다. 이런 건의 재료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HLB가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그 건의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모양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이노베이션이 그 영향을 얼마나 좀 강하게 받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자체의 모멘텀과 수급,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30억 12 발행 결정을 이미 한 상태잖아요. 자, 이 건과 관련해서도 주가 측면에서 이 건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도 한 종목 소개해 드리니까요. 매매 잘하셔서 대박 내시고요. 자, 그럼 이노베이션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노베이션 자체는 이제 강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4.67%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세를 낸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HLB의 호재료가 나왔기 때문이고, 여기 나와 있는 바처럼 리버캄넬리주맙은 CMC 실사건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던 상황이죠.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HLB에서 공식 블로그에서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CMC 실사가 1월 초에 종료됐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일단 그 진행 과정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미한 3개 지적사항이 있는 정도. 자, 근데 이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것이고, 관건은 이제 항서제약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FDA 규정에 따라서 15영업일 내에 FDA에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1월 말 또는 2월 초쯤에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승인 허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이걸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된 겁니다. 따라서 HLB 이노베이션도 시간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 그거 괜찮고요. 물론 이노베이션은 HLB 본주보다는 그 건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겠지만 대주주가 잘 되면 그렇다면은 최대 주주가 잘 된다고 하면 HLB 이노베이션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모펀드의 수급을 계속 보고 있죠. 또 39,820조 물량이 나왔는데 외인들이 그 이전엔 매도를 때렸다가 다시 또 43,000주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모펀드의 패를 벌써 외인들은 다 읽고 있는 거죠.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경우에 따라서 낙폭이 클 때는 좀 매수를 해주고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그 사모펀드의 매물을 외인들이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노베이션의 주가 자체는 소폭의 제한적인 하락만 나타날 수 있고 조정을 보여도 그리고 외인 매수 강도가 세지면 다시 들어올릴 수 있고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그냥 내리꽂던 모습의 이노베이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락 일변도에서 이제는 등락이나 등락 후 재상승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30억 12 발행한 거, 이게 1월 21일이 납입일입니다. 그러니까 납입일이 1월 21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2 그 발행가액이 전환가액이 2,739원입니다. 그죠? 2,739원. 그렇다면은 주가 관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이 CB가 납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재성 재료를 또 낼 공산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요걸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2 반행공시 나온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은 전환가액이 2,739원이죠. 전환가액이 2,739원인데 주가가 자꾸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가격에서 자꾸 밑으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그 CB 납부자들이 CB를 대금을 납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주가 패턴을 만들려는 그 호재료를 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최근에 베리스모 관련해서 재료가 자꾸 나오죠. 네, 이런 부분들은 벌써 CB 대금 납입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는 사측의 의미 있는 후재료 터트리기,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HLB 이노베이션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하락 일변도에서 자리를 잡아서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만 이제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좀 더 순간적인 재료가 갑자기 이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 이런 패턴의 상황이 나올 때는 그 정보를 좀 더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매매가 필요하다면 매매 사인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머리 맞대고 하시는 것이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한번 대박 내세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3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